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트위터 2020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3회차 트위터 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회원 가입을 하고 또 트위터의 기초적인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는 트위터 계정이 없으신 분들, 과거 트위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과정이었고요. 과거 트위터 계정을 만드셨다면 이런 과정을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바로 활동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 바로 그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이제 우리가 트위터로 소통하기, 140자 소통,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보는 본격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와 빼놓을 수 없는 숫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교환에서도 보았지만 140이라는 숫자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트위터는 140자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트위터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은 생소한 용어와 구조 때문에 트위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트위터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위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리고 트위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화면, 기능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로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SNS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SNS로는 블로그가 있고요. 과거 미니홈피,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블로그의 구조의 미니홈피의 친구 맺기와 메신저의 실시간 대화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에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요. 복잡한 친구 신청 과정 없이도 내가 구독하고 싶은 친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여 친구의 글을 구독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용자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 기업, 언론,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SNS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발매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트위터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라는 거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올린 글이나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는 곳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SNS 많이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뭐 피드라고도 하고 타임라인이라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와 팔로잉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타임라인이 각자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정말 꿀꿀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없을까? 라고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의 글이 내 타임라인에 팔로우에 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윗이라는 말로 이제 글을 쓴다라는 말을 뭐 게시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트윗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트위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올린 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글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트위터에서는 트윗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트위터에서만 쓰는 게시 글 올리기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140자 이내로 작성할 수 있고 글과 함께 이미지나 음악도
다양한 미디어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SNS와 비슷한 부분인데 다만 140자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르죠. 그리고 글을 썼는데 이 트윗을 작성했는데 누군가가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싶은 글을 리트윗하게 되면 이거를 RT라고 하는데요. 리트윗을 말합니다.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싶은 글을 리트윗하게 되면 나의 팔로워에게도 글이 보이게 됩니다. RT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도 이 RT를 쉽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팔로우가 있습니다. 팔로우는 내 타임라인에 친구의 글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친구 맺기 팔로우를 통해서 추천 팔로우를 통해서 팔로우를 맺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팔로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커뮤니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니홈피의 친구 신청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팔로우를 하면 상대방과 서로 친구를 맺지 않아도 팔로우한 사람의 글을 구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팔로우를 했지만 상대방이 나를 팔로우하지 않았을 경우 나는 상대방의 글을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내 글을 볼 수 없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언팔로우라는 게 있어요. 팔로우가 있으면 언팔로우도 있다. 친구 신청을 해서 구독을 했다면 언제든지 이 글을 다시 받아보고 싶지 않다. 언팔로우를 하는 것입니다. 팔로우한 사람의 글을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을 때 팔로우한 사람의 글을 구독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언팔로우 했다는 알림 같은 것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서로 팔로우하는 관계를 맞팔이라고 하는데요. 맞팔로우의 줄임말로 사용자끼리 서로 친구 추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가 나를 같이 팔로우한다면 맞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아는 지인끼리 이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이때는 DM이라는 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로 1:1 대화 방식을 말하며 나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메시지입니다. DM은 공개 메시지인 멘션과는 다르게 서로 팔로우가 된 마팔 관계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트위터를 다운받는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 진행했는데요. 트위터를 검색하고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습니다. 특유의 모양인 파란 새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오프닝이 되고 지금 처음으로 계정 생성을 하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라는 계정 생성하기 파란 버튼이 보입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은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치실 필요 없이 하단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로그인 이 부분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을 생성하세요. 여기에서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건 실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트위터 계정에서 사용하실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를 넣게 되죠. 휴대폰으로 하시면 휴대폰 확인 코드 인증으로 받게 되고 이메일로 넣으시면 이메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이메일 주소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저의 이름과 닉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정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인증을 위해 그 인증받은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이메일 주소로 왔던 인증 코드를 이 확인 코드란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좌측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이메일 주소에 그 인증 코드를 큼지막하게 보여주는 메일을 볼 수 있고요. 이 인증 코드는 2시간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며칠 지난 다음엔 다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인증 코드를 못 받았다 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그 코드 받는 트위터 부분에서 받지 못하셨나요?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인증 코드를 입력한 후 여러분이 다음을 눌러주면 이제 인증 과정을 마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메일로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메일이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는 지금 입력하시는 6자 이상의 비밀번호, 이게 비밀번호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서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 선택하기라는 단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단계는 초기 단계 가이드 단계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SNS를 쓸 때 이 가이드 단계를 그대로 거치는 편입니다.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수정해야 되는지 까먹기도 하고 또 빈 칸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 완성이 안 된 느낌. 이런 것이 싫어서 처음부터 아예 가이드대로 순서대로 따라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트위터 프로필에서 프로필 사진 선택하기라고 나와요. 동글동글한 점선과 사진 올리기라는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진 올리기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카메라, 폰 안에 들어있는 그 앨범 안에서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을 선택하기 앞서서 이 앱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처음 설치를 하신 거라면은 여기서 권한을 허용하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폰도 그렇고 다 권한을 허용하라고 하는데요. 이 권한을 만약에 처음에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함 이런 거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사진을 찍어도 또는 앨범에서도 접근을 못해서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설정 중에서 이 앱, 트위터 앱을 찾아보시고 거기서 사진에 대한 권한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사진 접근할 때 확인을 눌러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허용 안함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사진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렇게 사진이 나타났다면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로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옛날식 비디오 아이콘이랑 뭐 조앤 포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아이콘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를 한번 올려보았어요. 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저를 위한 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친구 맺기 위해 찾아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뭐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디자이너, 디자인 교사 이런 설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를 넣었고 여기서 소개를 할 때 144자 이하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개를 적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개를 끝내고 나면은 주소록을 연결해서 트위터를 사용 중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연락처 동기화라는 기능이 나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록의 연락처가 주기적으로 트위터에 업로드가 되고요. 나와 친구를 연결해주고 나와 다른 사용자를 위한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맞춤 신청합니다. 설정에서 동기화를 끄고 이전에 업로드한 연락처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역시 접근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을 연결해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고요. 맨 처음 트위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SNS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 중인 지인들부터 친구를 맺어서 팔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글을 더 이상 받아보고 싶지 않으면은 팔로우를 끊을 수 있죠. 언팔로우를 해서. 그 다음에 추천하는 팔로우 중에서 나의 관심사와 어울리는 팔로우를 최대한 받아들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요. 좌측처럼
주소록을 연결해서 트위터를 사용 중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팔로우 추천 리스트가 쭉 뜹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진짜 개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이 정말 생뚱맞네, 전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팔로우하고 원하시면 팔로우 단추를 누르시고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시고 다음 사용하는 언어를 저는 한국어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사를 물어봐요. 관심사.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버튼들을 원래 아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걸로 저의 관심사를 터치해서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관심사까지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또 나를 위한 팔로우 추천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아까 관심 영역 누른 부분 있죠? 그 관심 영역에 기반으로 한 다른 추천 계정을 추천해줘요. 그래서 저와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나를 맞춤한 팔로우 추천을 살펴보시고 또 팔로잉 단계를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알림을 허용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나의 위치를 내 디바이스에서 동기화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눌러서 알림을 허용하든지 또는 생략하든지, 위치는 나는 생략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친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타임라인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트위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겠죠. 한번 각자 다른 똑같은 타임라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타임라인으로 트위터에서 우리가 한번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저의 트위터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트위터가 첫 화면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상단에 트위터 로고 표시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제 프로필 사진이 보이죠? 제 프로필 사진,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눈에 좀 안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프로필 수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했던 그 프로필 사진을 수정하고 뿐만 아니라 상단에 들어가는 그 프로필의 이미지도 기다랗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프로필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처음 보는 화면과 다르죠. 여기에서 상세 수정을 해서 프로필을 먼저 세팅하고 완성한 다음에 사실은 트위터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게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형태로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교사로 있는데, 만약 이런 컨셉으로 제가 교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애견인, 반려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꾸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한 것과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프로필 사진, 그리고 여기 커버 부분에 들어갈 타이틀 사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실 만든다기보다는 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적절히 업로드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저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하트 모양의 꽃 모양인데 직접 드로잉 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디자인과 그림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적용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마술봉 도구로 편집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필터를 넣어서 약간씩 색깔이 달라질 수 있도록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잘라낼 수도 있는데 취소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스마일 단추를 넣어서 이런 이모티콘들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서
하트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트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줄일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저의 또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게 가로로 기다란 이미지예요.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서 센터로 좀 올 수 있게끔 맞춰주고 적용 눌러볼게요. 완료. 자, 어때요?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아까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기다란 사진이 저는 있었는데 선택하고 적용 누를게요. 완료. 그러면 이렇게 상단 타이틀이랑 로고랑 깔끔하게 찍혀져 있는 저의 이미지 프로필 부분이 완성되게 되겠죠. 제 이름 써 있고요. 자기소개. 그래서 내 위치는 따로 추가하지 않겠고요. 웹사이트가 있나요? 웹사이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http로 시작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죠? 이런 웹사이트를 함께 하나의 SNS가 있을 때 함께 연동하여 주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자, 이렇게 저는 페이스북 주소를 한번 넣어 보았어요. 이 상태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저의 변경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걸 팔로워에게 알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세트를 저의 팔로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소식 트윗하기를 누르면요. 저의 업데이트 소식을 트윗에 이렇게 트윗이 전송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의 바뀐 새 프로필 사진이 1초 전이라고 하면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새 글로 등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글이 프로필 사진 변경과 함께 보여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잘 보이는 제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프로필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필 영역에서 아까 제가 수정한 것처럼 여기서 프로필 수정을 누르고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팔로잉과 팔로워 수를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팔로잉은 제가 지난번에 회원가입할 때 추천 팔로잉 리스트를 통해서 추천 팔로잉에서 팔로잉한 사람들 수가 7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독하는 사람 수가 7. 그리고 팔로워는 저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직 아무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 어떤 콘텐츠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링크를 걸어본 페이스북 여기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링크를 걸었는데 여기서 휴대폰으로 넘어가면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면서 예,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여기로 제대로 링크가 된 거죠. 여기서는 제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운영자 모드로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완료를 눌러서 다른 분들이 저의 소개에 들어왔다가 이 링크를 타고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본 거랑은 다르게 이제 다른 운영자가 아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페이지를 찾아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이 운영하는 주요한 홈페이지 또는 주요한 SNS의 주소가 있다면 그걸 연결시켜서 같이 홍보하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이 커버 사진을 변경하고요. 이것을 새롭게 나의 첫 번째 글로 트윗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걸고 나의 팔로잉과 팔로워를 확인하는 작업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